Geralt's greatest strength is his capacity to still love despite having been treated incredibly harshly. Despite what he says, he still believes in the goodness of people. And you couple that with incredible sword skills, speed, agility, and endurance, then you have an interesting character. 안녕하세요 여러분, 게롤트입니다. 아니 캡틴 라미입니다. 자, 오늘은 넷플릭스 위쳐와 관련하여 소설과 소설 이후의 이야기까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쳐 시리즈 게임만 약 800시간 정도 플레이했고 이후 소설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야기는 저희 주관적인 견해로 축약된 부분과 해석한 부분도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앞으로 위쳐 드라마 시청을 하거나 위쳐 게임을 플레이하는 분들도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그 핵심 내용들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I've heard tales of your kind, Witcher. 아주 오래전 엄청난 마법을 자랑하는 고대 엘프족은 엔 운도드라 불리며 하나의 단일 민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하얗게 얼려버리는 기후변화인 백색 서리가 서서히 엘프 세계에도 위협이 되었고, 이런 위협을 피해 일찌감치 일부 엘프들은 다른 세계로 이주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칭 대이주라고 하여 본래 엘프의 땅에 남은 자들은 엔-엘르, 대이주를 통해 다른 세계로 넘어가 정착한 엘프들은 엔-쉐이드라 불리게 됩니다. 엔-쉐이드 엘프들이 넘어온 세계가 바로 위쳐 이야기가 시작되는 세계입니다. 엘프들이 넘어왔을 때 그곳에는 이미 드워프와 노움이라는 비인간 종족이 살고 있었고, 긴 수명을 가진 엘프들은 그곳에서 아름답고 고귀한 문화를 꽃피우며 첫 번째 왕국과 문명을 이룩합니다. 고대 엘프족 사이에는 시공간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엘프들이 있었기에 대이주가 가능했습니다. 이 특별한 능력을 지닌 엘프들은 고대 혈통으로 구분되었으며 어떠한 연후에서인지 이들은 점차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현재 엔-엘르가 살고 있는 곳도 본래 세계가 아니고 백색 서리를 피해 이주하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도 이 고대 엘프족의 진정한 고향은 아닌 겁니다. 아무튼 이해하기 쉽게 현재 위쳐가 존재하는 곳의 엘프는 엔-쉐이드, 이계에 사는 엘프는 엔-엘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엔-쉐이드로 불리는 엘프족이 대이주를 통해 정착한 세계에 천구의 결합이라는 차원 간의 연결이 발생합니다. 그때 인간과 이계의 괴물들이 그곳에 넘어오게 됩니다. 인간은 초창기에 엘프에 비해 비록 수명도 짧고 가장 약한 세력이었지만 삶에 대한 강한 집착과 놀라운 번식력으로 세력을 확정해 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강철의 힘으로 엔-쉐이드, 즉 고대 엘프들이 일으켜 놓은 도시를 빼앗아 정복해 갔습니다. 점차 엘프와 드워프 같은 비인간들은 그들의 터전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인류를 미개하게 보았던 엘프족은 초기에 이들을 정복하지 않고 지켜본 것을 후회합니다. 뒤늦게 전쟁을 시도해보지만 불과 강철의 힘을 앞세운 인간에게 패배합니다. 드디어 인류는 강한 군사력으로 국가를 이루어 이 세계의 새로운 지배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또한 천구의 결합 발생 당시 이 세계에 마법의 근원이 발생하자 인간들은 이 힘을 연구하여 발전시켜 나가 부와 명예, 전쟁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인간이 마법을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마법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인간과 적대시하는 비인간들이 있는 반면에 인간 세계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비인간들도 생겨납니다. 하지만 자신과 다른 종족에게 배타적인 인간 특유의 혐오증은 엘프, 드워프, 노움 등을 포함한 비인간에 대한 차별과 폭력, 강간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때문에 비인간들 일부는 굴이나 숲에 숨어 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비인간들로 구성된 테러 집단 스코이아텔이 결성되며 이들은 지속적인 게릴라전으로 인간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테메리아나 르다니아 같은 북부 왕국들과 남부를 통일한 닐프가드 제국을 스코이아텔이 감당하기에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인류가 지배하게 된 현 세계는 여러 왕국이 모여있는 북부 왕국과 남부의 닐프가드 제국이라는 세력 다툼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민생의 안정보다는 약소국들을 차지하여 세력을 확정하려는 각 왕국들의 세력 다툼 중에 괴물들 역시 끊임없이 인간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 백성들을 위한 괴물 퇴치를 위해 군사력이 동원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으며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괴물 사냥꾼 위쳐입니다. 위쳐는 마법 실험가
통제된 변이를 통해 만들어진 돌연변이로 일종의 강화 인간이었습니다. 이들은 보통 인간보다 몇 배나 빠른 스피드와 근력,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간단하지만 유용한 마법 몇 가지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연금술을 통한 특수한 약재를 마실 경우 일부 능력이 강화되어 괴물 사냥에 특화된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탁월한 능력 덕분에 위쳐는 보수를 받고 일하는 전업 괴물 사냥꾼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위쳐는 독에 대한 내성이 강하고 노화가 더디며 감정의 기복도 거의 없어서 상당히 건조한 유머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위쳐 중 실력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인물이 바로 주인공 게롤트입니다. 그의 잿빛 머리카락은 극한의 변이 실험 중 추가 실험을 통해 탈색된 고통의 흔적입니다. 그래도 탈모는 아니어서 다행이죠. 한때 늑대 교단, 바이퍼 교단, 그리핀 교단, 고양이 교단이 활성화될 정도로 위쳐들이 각광받았지만 이들에 대한 질투와 시기, 편견이 팽배해지며 금세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게다가 괴물의 숫자가 줄어들며 이들의 생계가 되는 괴물 사냥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위쳐는 강력하고도 고통스러운 시험을 통해 10명 중 한두 명만 생존하여 양성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식 기능을 잃게 되고 어떤 여성과 관계를 가져도 임신이 되질 않았습니다. 때문에 전쟁 고아나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위쳐로 키웁니다. 간혹 의외성의 법칙에서 얻은 아이를 위쳐로 키울 때가 있는데, 의외성의 법칙이란 위쳐가 의뢰인을 도왔을 때 의뢰인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하면 의뢰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걸 보수로 받는 걸 의미합니다. 가령 위쳐가 어떤 의뢰인을 구했는데 그가 스스로 생각할 때 보수로 줄 수 있는 건 약간의 돈과 집에서 키우는 가축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하여 뱃속에 태아가 있는 건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이럴 경우 훗날 위쳐가 의외성의 법칙에 의거하여 그 아이를 보수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게 된 아이를 운명의 아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위쳐의 활동이 점차 축소되던 시기에 테메리아 왕국과 닐프가드 제국에 인접한 신트라 왕국의 칼란테 여왕이 게롤트를 만찬에 초대하게 됩니다. 신트라 왕국에는 오래전 고대 혈통인 라라 도렌의 피가 이어져 왔습니다. 본래 엔엘르에 사는 현자 아발라크는 유일하게 고대 혈통의 능력에 발현되는 라라 도렌이 같은 엘프족과 결혼하여 그 혈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야지만 백색 서리를 피해 대규모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 마법사와 사랑에 빠진 라라는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고 아발라크의 계획과 달리 인간에게 고대 혈통이 유전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모계로만 유전되는 고대 혈통은 모든 세대에게 발현되지 않으며 같은 형제 자매라도 그중 한 명에게만 고대 혈통의 능력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라라가 죽기 전 낳았던 아이 리안노는 북왕국 르다니아 여왕에게 입양되고 후에 테메리아의 왕과 정략 결혼하여 피오나와 아마베 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중 하나인 피오나가 신트라 왕국 코람 2세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이렇게 대를 거쳐 결국 라라 도렌의 피를 이은 칼란테 여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칼란테는 고대 혈통만 이었을 뿐 마법의 발현은 그녀의 외동딸 파베타를 통해 나타납니다. 파베타가 태어나기 15년 전 칼란테의 남편 로에그너 왕은 닐프가드 출신 듄이라는 기사에게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때 보상으로 왕에게 의외성의 법칙과 비슷한 요구를 합니다. 즉 왕이 예상치 못한 걸 보상으로 요구한 겁니다. 로에그너 왕은 그것을 수락하고 왕국에 도착했을 때 칼란테가 파베타를 출산하는 예상치 못한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차마 듄이와의 약속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왕은 죽기 직전에 칼란테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 때문에 칼란테 여왕은 오래전부터 듄이라는 의문의 기사가 자신의 외동딸을 요구할 줄 알고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중 일부가 위쳐인 게롤트를 만찬에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칼란테는 당연히 엄한 놈에게 딸을 주기 싫은 것도 있었지만 고대 혈통을 통한 마법의 가치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듄이는 가명이고 실제로는 닐프가드 제국의 왕자 에미르바 엘레스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쿠데타로 부하들에게 살해당하며 마법사 브레단스에게 저주를 받아 밤에는 사람의 모습, 낮에는 털복숭이 괴물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닐프가드를 도망나와 방랑 기사로 활동 중 칼란테의 남편을 구하고 운명의 아이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털복숭이에도 불구하고 에미르는
칼란테 몰래 이미 파베타와 1년 동안 열애 중이었고 잠자리도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5년 만에 만찬 중에 갑자기 나타나 파베타를 요구했고 파베타는 걱정한 척 하면서도 속으로 열나 좋아합니다.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하지만 칼란테가 호락호락하게 딸을 넘겨줄 리 없었습니다. 즉각 병사들이 에미리를 공격하였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게롤트가 간섭하여서 에미리를 구해내는 중 파베타가 엘사 뺨치는 역대급 고음으로 고대 혈통의 힘을 발현합니다. 이 상황은 어느 마법사와 함께 위처가 진정시켰고 정신을 차린 칼란테는 하는 수 없이 이들의 결혼을 승낙합니다. 그리고 에미리는 과거와 동일하게 게롤트에게 의회성의 법칙에 의거한 보상을 주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파베타 뱃속에 있는 운명의 아이 실이었습니다. As in life, it is impossible always to be fully prepared for battle. Keep your sword close. Find Geralt of Rivia. He is your destiny. 풀네임은 시릴라, 피오나, 엘렌, 리안던. 고대 엘프어로는 제비를 뜻하는 지라엘로도 부릅니다. 쥐랄이 아니고 지라엘입니다. 저주가 풀린 에미리는 어린 시리와 아내를 데리고 닐프가드로 넘어가려고 배를 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에미리는 오래전 엘프 마법사의 예언 중 에미리가 세상의 절반을, 시리의 아들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상기하며 시리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트라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고대 혈통의 능력에 그의 야망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딸을 이용해 권력의 확장과 안전한 왕권을 확립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미 남편의 야욕을 눈치챈 파베타는 시리를 배에 타기 전에 신트라로 빼돌렸고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된 에미리는 홧김에 그녀를 바다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풍랑에 의해 배가 침몰하여 파베타와 듀니가 죽은 것으로 위장시킨 마법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마법사 빌제포츠입니다. 빌제포츠의 도움으로 에미리는 가짜 신분인 듀니를 사망으로 처리하게 됐고 닐프가드에 돌아와 반란 세력들을 제압한 후 37세에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저주를 건 브라덴스는 당연히 화형에 처합니다. 그는 뛰어난 통치력을 발휘하여 닐프가드 제국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가로 만들었고 검은 복장의 기사단을 앞세운 닐프가드의 공세는 북부 왕국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검은 복장을 한 닐프가드 기사단을 비하하여 흑종놈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본래 북부왕국 마법사용재단 소속이었던 빌제포츠가 닐프가드 황제 에미리를 도우면서까지 이런 배신 행위를 한 건 바로 고대 혈통의 능력을 가진 시리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혈통의 능력을 차지하게 된다면 빌제포츠 입장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한편 칼란테 여왕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라도 에미리로부터 시리를 떼어내려 했지만 어린 시리는 그런 할머니의 뜻도 모른 채 가출을 합니다. 가출한 소녀가 도망간 곳은 드라이어드 영지인 브로킬른 숲이었고 그곳에서 운명의 끈으로 이어진 게롤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후에 여러 정황을 통해 그 아이가 자신의 운명인 아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시리 역시 봄으로부터 게롤트가 자신에게 예정된 운명의 사람이라는 걸 들어왔었습니다. 게롤트는 우선 드라이어드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어 드라이어드 여군주 에이트넬을 만나고 시리가 이곳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시리를 알아본 에이트넬은 운명을 거스르지 말라고 충고하며 시리의 의사에 따라 여기에 남을지 그를 따를지 결정하기로 합니다. 당연히 시리는 운명을 믿고 게롤트를 따릅니다. 사실 게롤트는 운명을 믿지 않았어요. 또한 어린 소녀를 데리고 위초로 양성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운명의 아이를 요구했던 것을 철회하겠다고 칼란테에게 대답했기에 그는 시리에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게롤트는 칼란테를 섬기는 드루이드 모이스작을 만나 시리를 맡기고 떠나버립니다. 시리는 운명을 거스릴 수 없어요 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점점 멀어져가는 게롤트를 보며 시리는 슬픔에 가득한 채 신트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Cyrilla, you are the lion cub of Sintra. Why do you think she's not safe? The Nilfgaard will destroy everything. They're here. This is why they came. 시리가 돌아온 지 2년 만에 닐프가드의 에미리 왕제는 대군을 이끌고 신트라를 침공하였고 그 와중에 시리는 행방불명되며 칼란테 여왕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신트라를 병합한 에미르는 실종된 시리를 수색하기 시작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도 모른 채 게롤트는
우연히 유르가라는 상인의 부탁으로 그를 괴물로부터 지켜줍니다. 따로 줄 돈이 없어서 우회성의 법칙대로 보수를 받기로 합니다. 그러나 괴물들과의 전투 중 큰 부상을 입은 게롤트는 곧 정신을 잃었고 유르가는 집으로 가는 길에 어떻게든 그를 살리려고 한 여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를 치료하는 여인은 게롤트의 어머니인 비세나였습니다. 비세나 역시 그가 자신의 아들임을 눈치챕니다. 게롤트의 마음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격해졌지만 그녀는 마법으로 아들을 잠재우고 호련히 사라집니다. 게롤트는 어머니에게 어떠한 말을 할 수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게롤트 역시 의회성의 법칙에 의해 위쳐 스승인 베스미어에게 거두어준 것으로 추측됩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한동안 마음이 짠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왜 버려졌는지, 왜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며 죽을 때까지 괴물과 싸워야 하는 위쳐로 살아가야만 하는지,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운명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운명을 거부했을지 모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위쳐3 게임 중 마지막 DLC를 플레이하게 되면 그나마 큰 위로가 될 거라 봅니다. 꼭 플레이해보길 권장합니다. 아무튼 겨우 정신을 차리며 유르가의 집을 향하는 중 친구이자 음유시인인 단델라이언을 만나 신트라 왕국이 닐프가드에 멸망당했음을 듣게 됩니다. 충격과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 가운데 드디어 유르가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유르가는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이라도 게롤트에게 대가로 내어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잿빛 머리에 녹색 눈을 가진 한 소녀가 저 멀리서 이 개자식이 아니라 게롤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알고 보니 유르가의 아내가 전쟁 고아가 된 시리를 입양한 겁니다. 게롤트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보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시리가 자신의 운명의 아이임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I will take the girl, protect her, and bring her back unharmed. 게롤트의 절친 단델라이언은 바람둥이와 사고뭉치라는 이면에 옥센푸르트 대학 시절 이름을 날린 날라리 천재였습니다. 안정된 길보다는 게롤트와 같은 방랑자 기질을 갖고 음유시인으로 살아간 그는 게롤트가 유일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둘은 함께 여행 중에 수많은 일을 겪고 위기에도 처하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단델라이언이 언제나 위기 속에서 게롤트를 구해낸 용사인 것처럼 뻥을 치고 다녀서 게롤트는 한숨이 나왔지만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한 번은 배가 고파서 낚시 중이었던 단델라이언이 요상한 마법 항아리를 건지게 됩니다. 항아리의 마법 문양을 본 순간 게롤트는 뚜껑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고 단델라이언은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라 확신하여 뚜껑을 열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티격태격하다 그만 뚜껑이 열리며 지니가 튀어나왔고 단델라이언의 소원을 빌자 이를 비웃듯 지니가 그를 공격하여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때 게롤트가 여서제에게 배운 이상한 주문으로 지니가 사라졌지만 단델라이언은 당장 치료가 시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수소문 끝에 마법사를 한 명 찾아내는데 그녀가 바로 벵거버그의 예니퍼였습니다. 짙은 검은색 머리에 보라색 눈동자, 매혹적인 입술, 라일락과 구주베리 향. 예니퍼는 마치 게롤트에게 운명의 여자처럼 다가왔습니다. 이윽고 지니와 친구의 치료에 대해 얘기를 마치자마자 그는 예니퍼의 마법의 이성이 마비되고 맙니다. 지니의 관심을 보인 그녀는 단델라이언을 치료한 후 지니를 찾아 나섭니다. 마법에 걸린 게롤트는 평소 예니퍼를 험담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자신의 의지와 달리 쥐어 패고 있었습니다. 마법이 풀리자 다시 기절한 게롤트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의 경비병에게 고문을 받듯 계속 두들겨 맞자 홧김에 터져서 죽어버려 하자 정말 경비병이 터져서 죽고 맙니다. 이제 살인자로 오해까지 받은 게롤트 앞에 포탈을 통해 나타난 단델라이언이 위쳐는 아무 죄가 없다며 해명합니다. 그동안 지니와 예니퍼의 마법 대결로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게롤트를 즉결 심판하려던 마을 수도원장은 특별 사면을 조건으로 위쳐에게 저 괴물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니퍼는 3가지 소원을 빨리 시행해버리면 지니가 약해지는 틈을 타서 녀석을 자신의 소유로 삼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탈도 예니퍼가 열어서 단델라이언을 게롤트에게 보낸 겁니다. 빨리 소원을 빌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티격태격 중에 뚜껑을 연 건 게롤트였고 그동안 게롤트의 소원만 2가지가 이루어진 겁니다. 첫째는 지니에게 꺼져버려, 둘째는 경비병에게 터져버려. 힘겹게 지니와 싸우고 있는 찰나에 게롤트가 예니퍼 옆에 다가옵니다. 점점 지니를 상대로 기운이 빠지고 있는 예니퍼는 화를 내며 게롤트에게 빨리 아무 소원이나 빌라고 재촉합니다. 지붕이 막 날아가고 집이 산산조각 날 상황에 게롤트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묘하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고 왜 지금처럼 까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이죠. 순간 자신의 마음이 그녀에게 읽힐까봐 염려한 게롤트는 생각을 비우고 마지막 소원을 빕니다. 지니는 사라졌고 폭발하는 잔해 속에서 둘은 살아남습니다. 예니퍼는 너무나 황당해하며 왜 나지? 왜 그런 소원을 빌었어? 하며 그에게 묻습니다. 게롤트는 그걸 모르겠냐고 반문합니다. 예니퍼는 그에게로 몸을 굽히고 그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라일락과 구주베리안, 게롤트는 부와 명예, 권력도 아닌 유일한 소원으로 예니퍼를 구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녀를 사랑했던 거죠. 그리고 게롤트에게 잘못한 자신을 이렇게까지 사랑한 남자를 만난 것도 예니퍼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들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Hunting monsters for a price. I thought you'd have fangs or horns or something. 인간과 엘프의 피를 이어받은 어머니로부터 자란 예니퍼는 곱사덩이를 불리며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아버지로부터의 학대는 말할 것도 없었죠. 때문에 자해와 자살도 시도합니다. 이처럼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낸 예니퍼의 마법 재능을 알아본 건 바로 위대한 마법사 티사이였습니다. 그녀는 예니퍼를 거두어 아레투자 마법 학교에 입학시켰고 마법을 통해 스스로를 아름답게 환골탈태하도록 성장시킵니다. 아름다운 외모에 뛰어난 마법까지 지닌 예니퍼, 마음만 먹으면 성적 유혹으로 어느 남자든 굴복시킬 수 있었고 얻고 싶은 건 반드시 얻어내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보편적으로 마법사들은 마법 훈련 때문에 불임이었고 예니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쳐 실험을 받은 게롤트도 역시 그녀와 같은 처지였죠. 그래서 이들이 원나잇 스탠드를 즐기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이제 진정으로 서로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비유하자면 고위층인 예니퍼가 하층민인 게롤트를 사랑하는 게 주변에서 놀림거리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만 임신에 집착했죠. 어떻게든 아이를 갖고 싶었던 예니퍼의 무서운 집착을 게롤트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 몰래 도망칩니다. 예니퍼는 몰래 도망친 게롤트를 용서하지 못한다며 저주했지만 결국 몇 년 뒤에 다시 황금용 사냥에서 게롤트를 만나게 됩니다. 게롤트는 아직 예니퍼를 잊지 못했고 이번 용사냥에도 참여한 이유도 그녀 때문이었습니다. 예니퍼 역시 용사냥의 목적은 불임치료 시술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계기로 황금용을 사냥하기보단 용을 도와주어 예니퍼와 게롤트는 일종의 보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용이 이들의 앞날을 내다보고 해준 대답이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위해 태어난 건 맞지만 둘 사이의 아이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후로 임신에 대해서는 포기하게 되었고 게롤트와 예니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니퍼의 전 남친이자 마법사인 이스트레드가 위쳐와 예니퍼의 관계를 질투하게 됩니다. 사실 소설을 읽으면서도 개인적으로 당황스러웠던 장면은 예니퍼가 하루 동안 게롤트와 잠자리를 갖고도 전 남친을 찾아가 그와도 잠자리를 갖는다는 겁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게롤트를 더 사랑하지만 여전히 육체적 관계에서는 욕망에 충실했던 거죠. 결국에는 예니퍼 때문에 게롤트와 이스트레드는 싸우고 그 둘을 잃고 싶지 않은 예니퍼는 둘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떠납니다. 한동안 게롤트는 예니퍼를 볼 수 없었습니다. (1262년) 마법사 형제단 소속인 예니퍼와 트리스 포함 14인의 북부 마법사와 닐프가드 제국 소속사인 8인의 마법사들은 북부와 남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북부 대전쟁 소드넌덱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북부 대전쟁 소드넌덕 전투입니다. 이 전투 중에 예니퍼는 프란질라 비거의 공격으로 실명하게 되고 트리스 역시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후에 1년 정도 치료를 받으며 예니퍼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게롤트는 시리를 늑대교단 양성소인 케어모엔으로 데려가 위쳐로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나 시리가 종종 자신의 의도와 달리 깊은 잠에 빠지며 악몽을 꾸거나 무서운 마법 각성을 일으켰고 평소 친분이 있던 트리스에게 도움을 요청해 시리의 교육을 부탁합니다. 시리에게 마법 능력이 있음을 발견한 그녀는 차라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것을 제시하며 게롤트가 잘 아는 멜리텔리 사원의 네네케 수녀원장에게 시리를 맡깁니다. 하지만 테메리아의 마법사 고문인 트리스가 바빠서 시리를 돌볼 여유가 없자 그는 용기를 내어 예니퍼에게 시리를 돌봐달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못 갖는 대신 예니퍼는 시리를 친딸처럼 양육하게 되고 이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후에 아레투자 마법 학교에 시리를 맡기기 위해 이들은 사원을 떠납니다. I will personally defeat them. Join us. Why would I protect this? I want to be powerful. 제가 소설을 다 읽고 그리고 게임까지 섭렵한 상황에서 넷플릭스 위쳐 트레일러를 분석해보고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굳이 소설 다 안 읽어도 넷플릭스만 보면 될 것 같고 게임 위쳐를 즐기는 분들도 이번 넷플릭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쳐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드라마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만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리는 아직 자신의 능력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왕국들 마법사들의 만찬 모임에 예니퍼와 게롤트가 참석했고 당시 르다니아 소속인 필리파와 딕스트라가 닐프가드에 협조하는 반역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딕스트라의 경우 게롤트에게 시리를 자신에게 넘기면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고 요구하다 두들겨 맞고 추격도 못하도록 게롤트가 그의 다리를 분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위쳐3에서 딕스트라가 다리를 절룩거리며 게롤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북부 왕국 르다니아는 비지마르 2세가 암살된 이후 라도비드가 정식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 라도비드는 마법사 고문이자 자신의 가정교사인 필리파에게는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녀가 왕인 자신을 내려다보며 야망을 숨기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어요. 그래서 후에 지브라는 마법사를 통해 마법사들이 통치하는 세상을 꿈꾸던 필리파는 반역이 들통나자 라도비드에게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녀가 마법을 쓰지 못한 건 디메리티움으로 된 수갑이 채워져서입니다. 원피스로 따지면 악마의 열매를 먹은 자들의 능력을 제한하는 해로석 같은 겁니다. 아무튼 이 만찬 모임에 닐프가드가 계획한 타네드 섬 습격 사건이 발생하고 이때 등장한 빌제포츠 역시 시리를 추격합니다. 그 결과 마법사 형제단은 해체되었고 대마법사 티사이아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틈을 타서 포탈로 겨우 탈출한 시리는 낯선 사막에 떨어지게 되고 후에 젊은이들로 구성된 범죄 집단 레츠와 어울리며 가출 청소년과 같은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점차 레츠의 범죄 행각이 심각해져서 지역 책임자인 스테판 스켈룬과 빌제포츠의 부하 리엔스가 나서게 됩니다. 그 전에 현상금 사냥꾼인 보나트에게 잡혀있던 시리가 탈출을 시도하다 스테판의 표창에 얼굴을 맞고 큰 상처가 생깁니다. 다행히 거의 탈진 상태에서 숲으로 도망쳐왔고 운둔하고 있던 학자 비소고타에게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제비의 탑을 통해 이계로 떠날 수 있다는 걸 듣게 되고 시리는 포탈을 타고 이계로 도망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자 아발라크와 와일드헌트 수장인 에레딘이 존재하는 앤 엘르였습니다. 라라 도렌과 같은 고대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실험까지 해왔던 아발라크 입장에서 시리의 등장은 로또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마법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 시리가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아발라크와 에레딘은 그녀에게 엘프 왕인 오베련의 아이를 임신하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서 시리는 수락했지만 엘프 왕은 그녀에게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이에 화가 난 에레딘은 시리에게 최음제라 속이며 왕에게 음료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독이었고 엘프 왕은 죽기 직전 예니퍼와 게롤트가 아직 살아있음을 거울을 통해 확인시켜 줍니다. 마침 전에 사막에서 인연을 맺은 유니콘 덕분에 이곳을 탈출하게 되고 결국에는 시리가 보나트를 처리하고 예니퍼와 게롤트는 빌제포츠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전투에 도움을 준 인물 중 고위 뱀파이어인 레지스도 등장합니다. 닐프가드의 황제 에미르는 그곳에서 나머지 반역자들을 처단 후 시리를 데려가려 했고 예니퍼와 게롤트는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기에 자살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말만 그렇게 하고 시리와 예니퍼, 게롤트 이들을 그냥 남겨두고 떠나버립니다. 아마도 아직까지 시리를 제대로 보호해줄 수 있는 인물은 예니퍼와 게롤트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여행을 떠나고 돌아온 시리는 게롤트를 찾으러 리비아에 갔다가 비인간들 학살 현장에 도착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싸우며 지쳐가던 게롤트는 기습적인 공격에 죽어가고 있었고 그를 살리러 마법을 사용하던 예니퍼도 탈진하여 죽어갑니다. 이때 시리가 그들을 데리고 아소왕의 전설이 전해지는 세계로 넘어가 호수의 여신 니무의 도움으로 이들을 부활하게 됩니다. 시리는 이들을 아발락섬에 두고 차원을 넘어 다시 몸을 숨깁니다. 소설 이유를 다루는 게임에서는 라라 도렌의 후손인 시리의 능력 때문에 와일드헌트 수장인 에레딘이 계속 그녀를 추격합니다. 그 와중에 와일드헌트는 어린 여자애들을 납치해갔고 유일하게 성인인 예니퍼도 납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당시 바이퍼 교단과 동행했던 게롤트는 와일드헌트와 싸워 막을 수 없다 판단하여 그녀 대신 자기 영혼을 가져가라 부탁합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예니퍼는 레토가 이끄는 바이퍼 교단의 보호를 받게 되고 게롤트는 와일드 헌트에 강제로 합류하게 됩니다. 이때도 시리가 NL에 나타나 게롤트를 탈출시키고 이 과정에서 게롤트는 기억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때 동료 위쳐들이 그를 찾아내어 케어 모인에 데려와 트리스에게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것이 트리스와 게롤트가 연인으로 발전하는 데 큰 계기가 됩니다. 이후 살라만드라 도적대가 케어 모인에 습격해 오랜 위쳐 지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탈취해 포탈로 도망칩니다. 그 과정에서 위쳐 견습생인 리오는 사망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위쳐의 지식을 되찾기 위해 테메리아 수도 비지마를 향합니다. 과거 폴테스트 왕의 딸 아다 공주를 구한 공로가 있기에 게롤트는 왕의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왕은 반란 진압으로 부재 중이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살라만드를 추적하여 게롤트가 얻어낸 정보는 폴테스트 왕을 보좌하던 플레이밍 로즈 기사단장 자크드 알데스버그가 바로 모든 사건의 원흉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알데스버그 역시 시리처럼 고대 혈통을 이어받은 자로서 그는 이미 이 세계도 NL처럼 백색 서리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 위쳐의 지식으로 새로운 강화 인간을 계획했던 겁니다. 기억을 잃은 상태인 게롤트는 알데스버그가 백색 서리에 환상을 보이지만 설득함에도 넘어가지 않고 망상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이때 NL에 사는 와일드 헌트 왕이 나타나 고대 혈통인 알데스버그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그를 제거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와일드 헌트가 왜 고대 혈통 계승자를 쫓는지 게롤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폴테스트 왕에게 보수를 받고 돌아가려던 중 게롤트는 왕을 암살하려던 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암살은 실패했지만 놀랍게도 암살자는 교단이 다른 위쳐였습니다. 때문에 당분간 왕은 게롤트가 자신을 호위하도록 부탁합니다. 테메리아 국왕 폴테스트의 고문으로 활동한 트리스는 기억을 잃은 게롤트와 함께 왕을 보좌하며 한동안 연인으로 지내게 됩니다. 게롤트는 호색가인 이 폴테스트 왕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지긋지긋한 왕국의 내전에서 언제나 벗어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이번에는 바이퍼 교단의 위쳐 레토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Sire, let us pray.
기억을 잃은 상태라 레토를 알아보진 못했고 그저 왕을 죽인 암살자로 게롤트가 누명을 쓰게 됩니다. 한때 게롤트가 괴물로부터 레토를 구해주며 함께 활동했었고 그 덕분에 와일드 헌트에게 자신이 잡혀간 동안에는 예니퍼를 레토 일행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왕이 암살자로 누명을 쓴 상황. 다행히 게롤트는 폴테스 왕의 오른팔인 버넌 로치 덕분에 탈출하게 되고 진짜 범인을 잡는 데 협조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리파와 쉴라드가 이끄는 마법사 총회 지부는 마법사가 통치하는 국가를 꿈꾸며 야망을 키워왔고 트리스도 지부에 가담했지만 이들의 그릇된 야망에는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필리파는 시리를 지부로 끌어들여 세력 확장에 이용할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게롤트는 예니퍼, 레토, 시리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종국에는 롱무인에 모인 북부 왕국들의 회담 중 지부의 야망과 음모가 폭로되고 마법사들은 북부 왕국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때부터 참혹한 마녀 사장이 시작되며 필리파의 경우 르다니아 국왕인 라도비드에게 두 눈을 잃고 겨우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특히 마법사들이 레토에게 북부 왕들의 암살을 부탁한 것을 알려졌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오히려 닐프가드 제국 에밀의 명을 받아 레토가 북부 왕들을 차례로 암살해 혼란을 야기하도록 한 겁니다. 더 이상 닐프가드에 발붙일 수 없었던 레토 입장에서 바이퍼 교단의 재건을 약속한 에밀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위쳐들의 현실이 절박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부도 레토에게 속아서 마법사 왕국을 세울 계획의 수포로 돌아가고 모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북부 왕국의 이런 혼란을 틈타 닐프가드는 무서운 공세로 북부를 점령하기 시작했고 폴테스트 왕을 잃은 테메리아는 붕괴됩니다. 다만 르다니아의 라도비드 왕은 닐프가드에 전략적으로 맞서서 버텨내고 점차 많이 확산해 광 쪽으로 집착해 갑니다. 이후 기억을 완전히 되찾은 게럴트는 트리스와 이별을 하고 예네퍼를 찾아 베스미어와 함께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에 이어질 위쳐3 와일드 헌트의 내용입니다. 자, 참 긴 시간을 숨막히게 달려왔습니다. 저도 엄청난 분량을 정리하며 정말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느라 며칠 밤을 샜는데요. 아마도 의역과 추격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이렇습니다. 넷플릭스 위쳐를 본 후 소설 이유가 궁금하다면 위쳐3를 직접 플레이해본다.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소설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위쳐3를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드라마하고 차별된 놀라운 스토리와 판타지, 로맨스가 즐기고 싶다면 이참에 위쳐3 게임을 플레이해보는 건 어떤가요? 물론 저의 무비컷을 시청해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위쳐 재밌게 즐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 옆에 종모양을 눌러서 전체 알림으로 설정하면 더 좋은 영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